안녕하세요. 파워운동생략의 펩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너지와 운동 능력이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에너지 섭취는 탄수화물이 40에서 65%, 지방이 20에서 35%, 단백질에서 10에서 30% 정도를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를 해야 될까요? 어떠한 에너지원을 섭취해야지 우리 운동 능력이 향상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에너지원은 간에서 글루코겐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이것이 해당작용에 의해서 피로부산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같이 공급이 되면 아세틸조 효소 A로 변해서 크랩 사이클로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ATP가 생성이 됩니다. 중소지방은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가 돼서 그래서 아세틸 코A로 변한 다음에 이것이 크랩세로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해서 포도당과 같이 아세틸 조효소 A로 같이 변해서 이것이 크랩스 사이클, 즉 유산소성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탄수화물은 에너지 적정 비율이 45에서 65% 정도 됩니다. 탄수화물 1g은 4kcal를 에너지를 생산해낸다고 얘기를 하죠. 탄수화물은 적혈구와 신경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그리고 인체 에너지의 50%가 탄수화물에서 생성이 됩니다. 탄수화물에는 또 기능성 섬유와 식이섬유가 있는데요. 이 식이섬유와 기능성 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탄수화물로서 아주 우리 몸에 유익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탄수화물과 리그닌이 장에서 운반 시간을 감소시켜줘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식이섬유는 소화나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변비를 방지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포만감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채식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면 그러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감소하게 됩니다. 탄수화물과 운동 수행력을 보면 그럼 우리가 운동할 때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되는데 하루에 운동으로서 2800kcal를 소비하고 우리가 2300kcal를 섭취한다 그러면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했을 때 하고 혼합 식이를 섭취했을 때 하고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의 운동 수행력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 아니면 시합 전 3, 4일 전에는 우리가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그러면 운동 수행 능력이 167분으로 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리코겐 함유와 운동 시간은 식이요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글리코겐 초과 회복은 축적되어 있는 근육당을 소모시키기 위해서 고강도 운동을 한 다음에 3일 동안 고강도 운동을 지속하면서 지방과 단백질을 식이요법을 하고 3일 동안은 휴식을 하면서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을 실시하면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글리코겐 양보다 훨씬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경기 7일 전 식이 컨디셔닝 방법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시합날이 7일이라고 그러면 1, 2, 3일까지는 혼합식이 카르보하이드레이트가 탄수화물이 50%가 함유된 그런 혼합식이를 하고요. 경기 3일 전서부터는 고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550g이 포함되어 있는 하루에 고탄수화물을 섭취를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근글루코겐이, 근당원이 굉장히 크게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방법에는, 전통적인 방법은 이렇게 저탄수화물을 3일간 실시하고 탄수화물을 고갈시킨 다음에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그러면 슈퍼 오버컴이 돼서 탄수화물이 글루코겐이 많이 저장이 되는데, 현대적인 방법은 일반적인 50%의 혼합 시기를 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한 다음에 시합 3일 전에 고탄수화물 섭취를 해도 같은 효과를 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탄수화물 섭취는, 경기 전에 30분에서 45분 전에 탄수화물 섭취하면 혈당과 인슐린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 증가한 인슐린은 너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운동 중에 저혈당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저혈당적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 5분 전 또는 준비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피로 지연과 운동 수행량을 향상시키죠. 그래서 장시간의 운동 동안에는 근육당원은 동일한 비율로 고갈이 되고, 혈당이 높다 그래서 근육당원보다 혈당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근육당원은 항상 비슷한 비율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운동 수행력과 관련된 탄수화물 산화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 자각도를 또한 낮추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에 15분이나 20분 간격으로 탄수화물 음료를 섭취하면, 그러면 같은 강도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이 강도가 높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장시간 운동 시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혈당과 근글리코겐 사용을 보면요, 공복 시에나 탄수화물 섭취했을 때나 근글리코겐의 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율이 비슷한데, 자, 운동 중에 탄수화물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VO2 max의 70% 수준에서 피로를 느껴서 갑자기 운동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근데 운동 중에 탄수화물 섭취하면 이렇게 4시간이 가더라도 탄수화물에 대한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풀한 운동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경기 후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운동 후에는 당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더 많은 당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후 30분 이내에 탄수화물을 1g에서 1.5g을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2시간 간격으로 6시간 동안 탄수화물을 보충해주면 근육당원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시간이 그 다음날 시합이 없거나 2, 3일 후에 시합이 있다 그러면 균형 잡힌 식단만으로도 원래 상태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성인의 이르는 권장량은 하루에 0.8g이죠. 근데 단백질의 16%가 질소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질소는 소변으로 배설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휴식 시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운동 시에는 땀으로 질소가 60배에서 150배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질소가 거의 우리 몸이 적응하기 전까지 한 12일까지는 질소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몸에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나타나기 때문에 제제방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적정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도 탄수화물이 내 몸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땀으로 배출되는 질소의 양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탄수화물 에너지가 계속 있으면 땀으로 배출되는 질소는 500mg 밖에 안 되는데 탄수화물이 고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3배나 많은 1500mg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적정한 탄수화물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당 섭취가 이게 유신의 신진대사율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우리가 운동 강도 50%로 운동을 했을 때 포도당을 90분에 한번 섭취하고 180분에 섭취를 했는데요. 90분에 섭취하고 나서 또 90분 동안 아무 섭취를 안 하면 그러면 유신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도당의 섭취가 유신의 산화 비율을 감소시켜서 단백질을 세이브하고 탄수화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 운동선수를 위한 단백질의 필요량을 보면 그러면 엘리트 지구력 선수는 자기 1kg당 1.2에서 1.4g, 근력 선수는 1.7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강한 지구력 훈련이나 근력 운동 동안은 단백질을 더 추가적으로 보충을 해주면 좋습니다. 자, 운동 전 수분은 보통 운동 전에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음료를 천천히 마셔야 되고요. 나트륨이 함유된 음료나 소금기 있는 과자가 체액을 유지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거죠. 운동 중에 수분 보충은 과도한 탈수를 방지시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열생장률이 높아지면 운동선수들에게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라톤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수분 보충을 해줘야지만이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량 300mg을 섭취했을 때 하고 적정량 700mg을 섭취했을 때 하고 1200mg 섭취했을 때의 식도의 온도와 심박수와 운동 자극도를 보면요. 그러면 물을 섭취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운동 자극도도 높게 나오고 심박수도 높게 나오고 식도의 온도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근데 700mg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1200mg을 섭취하면 그러면 식도 온도나 심박수나 운동 자각도가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중에는 규칙적으로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럼 포도당 농도나 아니면 섭취량 음료 온도나 운동 강도에 따라서 위장의 음료 흡수를 연구했죠. 대표적인 것이 데이비드 카스틸입니다. 제가 석사 학생이었을 때 이 연구를 실험했었는데요. 그때 음료를 400mg을 마시고 15분 후에 호스를 코에다가 넣어서 위에 있는 수분의 잔류량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자, 포도당 농도가 100mm몰서부터 500mm몰까지 농도를 조정을 해서 그래서 음료를 마시게 한 다음에 400ml를 마시게 한 다음에 15분 후에 위에 남아있는 것을 측정을 했는데요. 포도당 농도가 2.5%일 때에 위에 잔류량이 가장 적게 남고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 남아있는 잔류량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자, 흡수량을 보면 섭취량이 600ml일 때 그때 흡수량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할 때 흡수량을 600ml 이상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음료수를 마실 때 음료수에 대한 온도가 차가울수록 위에 남아있는 액체의 잔류량이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음료수를 좀 차게 마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이 세면 셀수록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에 잔류량이 더 많이 남아있는데요. 보통 70% 이상일 때서부터 위에 남아있는 잔류량이 더 많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데이비드 카스틸은
이렇게 음료가 지구력 운동 수행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스포츠 음료 형태에 따른 수분 보충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데이비드 카스틀하고 그 부인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30년 전의 사진이 굉장히 앳돼 보이네요. 자, 운동 중 수분 보충을 보면 포도당을 우리가 수분을 섭취를 하면 그러면 운동 중에 혈당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땀의 증발 비율은 개인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운동 전후에 체중을 비교해서 섭취한 음료량과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음료를 섭취할 때 고려할 사항은 스포츠 음료가 15도에서 21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20에서 30mg 당량의 소금과 2에서 5mg 당량의 칼륨을 포함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의 전체 양이 약 5에서 10% 정도의 탄수화물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이 가장 많이 우리 몸에 전달되는 경우는 포도당과 자당, 과당, 메가덱스트린을 혼합한 당분을 사용했을 때 가장 빨리 흡수가 되고요. 그렇지만 카페인 섭취는 수분 전해를 불균형이나 열 내성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카페인 섭취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운동 수행을 위해서는 전해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을 본인이 정해야 되며 섭취 횟수와 양은 개인차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개인적 특성에 맞게 섭취를 하시면 좋습니다. 음료에 염분을 더하는 것은 청량감을 증가하고 수분과 탄수화물 흡수를 촉진하여 손실된 전해질을 재공급해 주기 때문에 음료에 염분 요소를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의 수분 보충은 빠른 수분 공급을 위해서는 30에서 40mg 당의 나트륨과 염소를 포함해서 시간당 50g의 탄수화물을 공급하면 좋고요. 스포츠 음료에 의외의 다른 음료로 섭취를 하셔도 좋습니다. 체액이 감소되는 걸 생각해서 약 1.5L 이상의 수분을 반드시 섭취해야지만이 우리 몸에 적정한 혈액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트륨은 체수분의 양을 결정해 주죠. 그리고 신장에서 수분의 재흡수가 이에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나트륨이 고갈되면 체수분이 감소하고 우리 몸에 열이 올라가는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나트륨은 식사 중에 쉽게 섭취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골고루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운동 중에는 스포츠 음료에 적당한 양의 그런 나트륨을 섭취를 하시면 혈액량을 유지하고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트륨이 적어지면 그러면 복부 팽창이나 두통이나 메스꺼움 그리고 정서적인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이 126mg/ml당 저보다 적으면 그러면 온수 상태나 심지어는 발작에 의한 사망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나트륨 혈중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HSM에서 권장한 나트륨 양은 저나트륨 혈중과 탈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운동선수들은 연습 경기 중 땀의 비율을 결정해서 나트륨의 양을 섭취를 해야 되고 짭짤한 음식과 음료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신체의 철분은 대부분 산소 조직으로 운반하는 일에 관여하는 거죠. 헤모글로빈에서 철분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체 철분은 다양한 조직에 저장되고 철분 부족은 영양 상태 결핍 상태로 되기 때문에 충분한 철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여성들은 철분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분 흡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촉진 요인으로서는 음식의 햄이라든지 비타민 A와 C 그리고 육류 단백질에서 펩타이드가 촉진을 시키고요. 철분 흡수를 억제하는 것은 콩류나
땅콩 버터, 커피, 그리고 레드 와인이 철분을 흡수하는 억제 요인이 됩니다. 철분 보충에 따른 생적 능력의 회복을 보면요. 규칙적으로 철분을 보충해주면 헤모글로빈의 증가로 인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적혈구 용적도 증가하고 근피리부산이 산화가 돼서 그래서 죽성 능력도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분의 양이 적정하게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비타민은 미토콘드리아 반응의 조효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선행 연구들을 보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비타민 보충은 필요 없지만 특정 비타민이 결핍될 수 있으면 그러면 비타민을 섭취하면 운동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과다하게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하거나 또는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사람은 독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보통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들 하지만 새로운 학설은 비타민 C도 하루에 1000m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비타민은 한 알의 종합 비타민을 이렇게 식이선택이 불가능한 선수들에게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비타민 D의 결핍 위험이 높은 선수들은 비타민 D를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C와 E와 같이 운동에 의해서 생성된 활성산소를 대응하는 비타민은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타민 E를 우리가 토코페롤,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토코페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비타민 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훈련에 의한 그냥 근육의 적응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권장 섭취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합 전에는 최상의 운동 수행량을 위해서 시합의 며칠 전에는 3일 전에는 운동 강도를 낮추고 고탄수화물 식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시합 중에는 규칙적으로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합 전 식이의 목적은 수분을 적정하게 공급해야 되고 간에 탄수화물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며 위에 공급감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소화기계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죠. 가스나 설사가 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시합 전에 위장의 상대적인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수분 유지를 위해서 충분한 액체가 흡수가 되어야 되고요. 탄수화물 식사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의 배출을 촉진하는 섬유질과 지방이 일단은 적어야 되고 단백질은 식사의 적은 부분을 포션을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된 식사로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합 전에는 액체를 든 식사를 하셔서 그래서 오랜 시간 경기나 시합이 할 때는 수분과 함께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할 수 있으며 액체 식사는 시합 당일보다는 훈련 동안에 섭취를 해서 몸에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합 전 권장 식사에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나 오트밀이나 아니면 젤리 그리고 복숭아 조각 이런 베이글이나 바나나 이런 음식들이 시합 전에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골프 선수들 보면 중간중간에 바나나를 먹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액체성 음식이기 때문에 위에 부담 가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음식입니다. 자, 모처럼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고 그러면 체지방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체지방률이 높으면 그만큼 내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을 많이 내가 어깨에 메고 뛰는 거기 때문에 신체 구성과 운동 수행력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농구 선수라 그러면 체지방률을 10.6%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테니스 선수는 16.3% 이내,
그리고 육상 선수 같은 경우는 16에서 19.6% 이내로 자기 종목에 맞게끔 체지방률을 유지하고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동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근육은 일정한데 체지방률이 높으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체지방률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섭취하는 칼로리와 소비하는 칼로리의 양을 균형 잡혀서 알맞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와 운동 능력 향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운동하기 전에 저탄수화물 식이요법과 운동 3일 전에는 고탄수화물 식이요법으로 우리 몸에 근글코겐의 함량을 증가시켜서 운동할 때 더욱더 파워 넘치는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시면 훨씬 더 운동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